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캐빈베스트맨 허정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전문적으로 있는 분야죠. 재무제표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재무제표라고 한다고 해서 너무 재미없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재무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경쟁력이 있고 엄청나게 좋은 그런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조금 드려볼 테니까 천천히 영상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제표 분석을 할 때 절대 그 분석을 빼놓지 않는 4가지 지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업자산 이익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면 장기적으로 영업자산 이익률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영업자산 이익률이 대체 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보다 높게 유지가 되어야 좋은 건지, 이게 높은 기업들은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요 예시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그림을 저는 여러분들께서 재무제표를 엄청 딥하게 가시는 게 아니더라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왼쪽에 기업은 자기들한테 주어진 자산을 가지고 장사를 하죠. 그럼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보면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업에 꼭 필요한 영업자산과 굳이 필요 없는 비영업자산으로 구분하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럼 영업자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강사님? 이라고 하면 유형자산, 무형자산, 재고자산, 채권, 매출채권 요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경우에 따라서 현금을 넣으셔도 되고 빼셔도 됩니다. 그럼 비영업자산은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 사실 주린이 분들께서는 이걸 굳이 막 분석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보면 금융자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동안 벌어서 쌓아놨는데 그걸 그냥 캐시로만 들고 있으면 이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뭔가 펀드에 가입을 하든 적금에 가입을 하든 뭐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든 그런 이제 금융자산을 돌려놓은 경우에 저희가 이거를 비영업자산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기업의 영업자산을 활용해서 장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영업자산이 가동이 된다라는 표현을 제가 쓸게요. 가동이 되면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비영업자산이 가동이 되면 영업 외손익, 비영업손익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럼 요렇게 벌어들인 걸 가지고 우리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한테 이 부가가치를 나눠줘야 됩니다. 어떻게 나눠줄 거냐? 첫 번째, 채권자들한테는 이자 비용을 줘야 돼요. 두 번째, 정부한테는 조금 아깝긴 하지만 법인세를 줘야 돼요. 세금을 납부를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주가 이 남은 걸 가져갑니다. 그게 뭐예요? 당기순이익이죠. 그래서 기업이 장사해서 번 돈 혹은 남은 자산으로 번 돈을 합쳐서 누구한테 배분을 해요? 은행, 정부, 주주한테 배분을 해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당기순이익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넘어가는 소리로 영업이익만 보지 마시고 당기순이익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에 우리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주주들의 담론이에요. 주주들의 담론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만 가지고는 이 주식시장이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많더라도 이자 비용이 너무 많으면 순이익이 작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게 우리가 높은 밸류를 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서 지금 노란색 박스 친 거 한번 보세요. 주어진 영업자산을 가지고 얼마나 영업이익, 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느냐. 저는 이게 기업의 효율성을 가장 대표해주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영업자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업이익을 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영업자산분의 영업이익 계산을 하면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릴 영업자산 이익률이에요. 영업자산분의 영업이익. 영업자산은 다시 한번 4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정도 요거 4개를 활용을 해가지고 영업이익을 얼마나 뻥튀기 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기업의 효율성 지표이자 경쟁력 지표다. 영업자산 이익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제가 보는 뷰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요 물론 이게 한 해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매출도 트렌드 보시고 뭐 영업이익도 전년비 얼마, 전월 대비 얼마 막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이렇게 보듯이 영업자산 이익률도요 뭐 분기별로 보시든 연도별로 보시든 그건 상관없는데 몇 년 정도 거는 조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기업도 영업자산 이익률이 그때그때 바뀌어요. 불황이 닥쳐오면 매출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그럼 영업자산 이익률도 줄어들고 낮아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한 번의 산업 사이클에 있어서 이 친구가 몇 % 정도의 영업자산 이익률을 꾸준히 달성할 수 있느냐. 이 꾸준히 일관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 꾸준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저는 영업자산 이익률이 20%가 넘게 계속 유지하잖아요. 저는 꽤 괜찮은 기업이라고 봅니다. 영업자산 다시 한번 갈게요. 영업자산 이익률이 한 해만 20%가 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20%를 넘어서 막 20 몇 퍼센트, 30%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절대 이 기업은 여러분들을 어지간해서는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물론 거버넌스적인 이슈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만 봤을 때는 절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부터 세 가지 정도 기업을 소개를 드릴 건데 제가 이 세 가지 기업을 여러분들한테 절대 투자하라고 권유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영업자산 이익률이 높은 기업의 사례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함께 공부까지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넥스틴이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 기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연도별로 제가 유형자산, 무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가지고 와서 영업자산 이익률을 이렇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이 기업 어때요? 28%, 갑자기 114%가 나와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영업자산 4개를 합했더니 500억이 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영업이익 560억을 내니까 엄청난 뻥튀기, 엄청난 고마진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23년도 같은 경우도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41%죠. 그럼 얘는 물론 저희가 20년도도 계산하고 19년도도 계산하고 조금 한 적어도 5년치 정도는 실제 실무적으로는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3년 동안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업자산 이익률을 꾸준히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업자산 이익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한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트렌드도 보시고 업종에 대한 분석도 하시고 차트도 한 번쯤은 보셔야 되고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건데 적어도 재무적인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 기업은 뭔가 건덕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3년 내내 영업자산 이익률이 잘 나오는 기업은 없어요. 경쟁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이익률이 잘 나옵니까? 뭔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여러분 분석의 시작으로 삼으시라는 거죠. 영업자산 이익률이 높아? 왜 높지? 영업자산이 작나? 아니면 영업이익이 되게 높나? 영업자산이 작다는 거는 유형, 무형, 재고, 채권 중에 뭔가가 되게 작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영업이익이 높다는 거는 뭐 영업이익률이 높겠죠. 매출에 비해서. 그러면은 마진을 왜 높게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는 거고 자산은 이 회사가 뭐 자산이 왜 이렇게 덜 필요한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다른 기업들은 영업자산 이익률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얘는 되게 적게 필요해요. 왜? 자산의 효율성이 좋아서 어디가 좋길래 도저히 모르겠다. IR한테 전화해봐야지. 이런 사고의 플로우거든요. 굉장히 급하게 지금 말씀드리긴 했지만 영업자산 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그 팩트에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 생각의 흐름을 타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질문에 답변에 그 꼬리를 물고 계속 가다 보면 더 이상 추가적인 질문이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 정도면 이 기업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나름의 자신감이 들어오는 그런 시점이 있거든요. 그 시점이 오면 여러분들이 그 기업 분석 다 하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렵고 지난하고 지루하고 힘든 과정들이긴 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석대로 말씀을 드리면 더 이상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도 될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잘 알고 계시는 시점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시작점 중에 몇 가지 제가 쓰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업자산 이익률이다 말씀드리면서 넥스틴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마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그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TCK라고 하는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 이제 SIC 링이라고 하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영업자산 이익률을 해마다 계산을 해보시면 21년도에 57%, 22년도에 58%, 23년도에는 떨어졌어요. 25%. 근데 제가 뭐에 집중했냐면 아마 그 영상에서도 언급이 될 것 같은데 23년도는 반도체 기업한테 정말 최악의 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자산 이익률이 20m로 안 떨어지고 25%를 버텼다고 하는 건 그만큼 이 기업의 저력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저는 방증해주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CK도 영업자산 이익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기업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헬스장마다 하나씩 있고요. 학교 보건실마다 하나씩 있죠. 인바디 요거 이렇게 해고 재는 거. 이 기업도 저는 처음에 인바디 누가 이제 분석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무슨 인바디야 그거 재는 게 뭐 얼마나 팔면 얼마나 팔린다고 했는데 이 기업 상당히 수출도 많이 하고 미국 안에서 점유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체성분 분석기 시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올게요. 영업자산 이익률 한번 살펴보시면 21년도에 32%, 22년도에도 32%, 23년도에 30%. 그러니까 동일한 영업이익을 내는데 유형자산, 무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이 그만큼 필요 없다라는 뜻도 되고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장비를 충분히 비싸게 경쟁력 있게 팔 수 있는 기업의 저력이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둘 다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 인바디 분석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고민이 드실 수가 있어요. 아니, 영업자산이익률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제가 만든 지표처럼, 사실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FN 가이드에도 그렇고 네이버 증권에도 그렇고요, 안 나와요. 가장 그나마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게 투하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서 ROIC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 약간 제가 말씀드리는 지표랑은 결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네이버 증권 FN 가이드에도 안 나오는 이 지표를 내가 굳이 다트에 들어가서 재무제표까지 열어서 계산기를 켜고 엑셀을 켜고 해가지고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느냐? 그냥 영업이익률 높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영업이익이 그냥 많이 나오면 영업자산이익률도 자연히 높아지지 않겠어요? 라고 질문을 당연히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영업이익률은 그냥 찾으면 나오니까 훨씬 편리하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의 참고를 좀 끼얹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되게 좋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건 맞을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정도 매출과 영업이익, 그러니까 고마진의 영업이익이라고 하더라도 그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업자산이 많이 필요한 업종이 있어요. 뭐 유형자산이 많이 필요하든 재고나 채권을 많이 깔아놔야 되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든 간에 영업자산이 엄청 많이 필요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이 그 모든 거를, 거기에 영업자산에 들어간 모든 자금을 부채로 조달하지 않는 한 무조건 자본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영업자산이 큰데 부채가 작다면 자본이 크겠죠. 이런 질문이 드네요. 자본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안정적이기는 해요. 자, 근데 뭐가 문제예요? ROE가 낮아져요. 이미 자본 총계가 큰 기업은요, 거기서 자본 총계를 더 빠르게 성장시키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왜? 덩치가 크니까 훨씬 더 많은 순이익을 창출해야 ROE가 높아질 거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걸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ROE가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동일한 영업이익과 매출을 내기 위해서 자산이 적게 필요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기업의 경영 과정, 경영 구조 자체가 효율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굉장히 효율적인 업종에 속해 있던가. 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아도 영업자산이익률이 낮을 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영업자산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사할 때 품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이런 기업은 표면적으로는 마진이 좋아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주의 가치를 그렇게 빠르게 성장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이 지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영업이익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산이익률도 한번 조금만 고생하셔서 조금만 시간 내셔서 계산해 보시고, 영업이익률과 영업자산이익률이 둘 다 높은 기업을 잘 고르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좀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필수적으로 보는 4가지 재무지표 중에서 하나인 영업자산이익률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영업자산분의 영업이익이었어요. 주어진 영업자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업이익을 내느냐,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의 경영구조가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자산이익률이 높으면 보통 ROE도 높습니다. 그거 감안해 주시고, 그럼 얼마보다 높아야 돼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숫자는 20% 이상 꾸준하게, 이게 핵심이었죠.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말씀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